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오늘 제가 속해 있는 한 모임을 하다가 이연복과 백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작업자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연복과 백종원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사실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냥 다른 것들 다 빼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특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이연복은 실력파 요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백종원은 보통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방을 하면서도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연복 스타일로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백종원 스타일로 운영하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연복 스타일이라고 하면 제품 하나에 엄청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소비자는 알지 못하더라도 작업자인 내가 신경이 쓰이는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성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백종원 스타일로 공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마음에 100%까지 들진 않더라도 한 70% 정도 마음에 드는 선에서 완성을 짓고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판매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개 다 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욕심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한 작가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두 가지 다 가져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도 이 두 가지를 아주 지혜롭게 잘 가져가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는 포인트 오브 뷰라는 브랜드도 있고 다이어리나 노트를 판매하는 아날로그 키퍼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또 앤틱한 소품들을 판매하는 빈티지 샵인 오데옹이라는 소품샵도 있습니다. 그곳들을 항상 좋아했는데 이유가 뭘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 보였는데요. 그건 뭐였냐면 온라인에 없지만 매장에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곳들을 매장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장이 없는 브랜드도 있었지만 매장이 있는 브랜드는 항상 꼭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은 없지만 또 눈으로 실제로 보면서 질감이나 촉감 또 시각적으로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감도 얻고 기분도 좋아지고 또 소유하고 싶다면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어떤 한 물건에 꽂혀서라기보다는 그 브랜드 자체가 주는 이미지,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앞치마를 만들겠다고 그 앞치마 하나에 엄청 많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게 됐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는 게 더 나랑 맞지 않을까라고요. 이 브랜드들은 어쩌면 이연복처럼 아주 밀고 나가는 제품들에는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고 한편으로는 백종원처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사람들이 스테디하게 좋아하는 물건들은 공장과 협업한다든지 해서 기성품으로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한 비율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테레즈를 전개하면서 어떻게 펼쳐나가야 좋을까, 내 마음에 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면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데 쓰는 에너지보다는 제 내면을 탐구하고 제 바운더리 내에서 돌아가는 환경들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에 좀 더 에너지를 쏟는 편이다 보니까 이곳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더 나다운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 2017년에 사업자를 내고 공방을 시작했을 때 마음이 딱 그랬더라고요. 굳이 하고 많은 사업 중에서 왜 나는 공방이란 걸 선택했을까 싶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좋아 보여서 했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뭐 유통을 할 수도 있고 카페를 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공방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돌아보니까 이 대표가, 사업주가 직접 무언가를 배워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낸 무언가가 있을 때 제가 그 브랜드에 항상 관심을 좀 가졌더라고요. 물론 그런 관심 없이도 소비하는 브랜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그 브랜드가 너무 좋고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내가 이런 브랜드를 소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제 어깨가 이렇게 으쓱대는 그런 브랜드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에 항상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앞치마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니 미싱을 1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지금도 그때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캔들하고 비누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냥 캔들하고 비누 디자인 정도만 알고 예쁘게만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수업을 했어도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기술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난 디자인만 잘해 라고 하기보다는 이 비누라는 것에, 캔들이라는 것에 아주 기본적인 그 사용 용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앞치마를 만들어 판매하자니 그냥 디자인만 예쁜 걸 고르는데 계속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디자인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나는 특별한 디자인을 원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원단 고르는 것부터 실, 바늘 호수, 그리고 그 땀의 길이, 그리고 접혀 들어가는 부분, 오버로크 하는 부분, 그리고 입었을 때 주머니 위치가 어디쯤에 오는지, 끈 길이는 어느 정도가 돼야 뒤에서 한 바퀴 돌아와서 앞으로 리본이 묶이고 그 리본이 묶여서 똑 떨어질 때 길이감이 어느 정도가 돼야 예쁜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하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직접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 그런 쪽인 것 같아요. 70%만 만족해서 그런 제품을 정말 10만 명 이렇게 넘어가게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데서 의미를 느끼기보다는 단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들어서 단 한 사람이 사더라도 그 사람이 일상 속에서 사용할 때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백종원처럼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또 대화를 나누는데 한 작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연복은 그럼 돈을 못 벌었을까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한 몸 건사할 정도, 우리 가족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번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기술에 그렇게 자신이 있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처음엔 많지 않더라도 하나 둘 늘어간다면 나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캔들과 비누를 했을 때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조급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냥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이연복 스타일이든 백종원 스타일이든 누가 됐든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부러운 마음이 자꾸 저를 갉아먹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느낀 건 제품 하나하나부터 제대로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이걸 꼭 공장에 다 맡겨서 제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2개를 만들어도 2개만 팔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공간을 좀 정리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가 1개든 2개든 만들어 놓은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작품들을 진열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야겠다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았던 물건들은 제가 생산할 수 있다면 직접 해도 되지만 공장에 맡겨서 해보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욕심을 좀 버려야 할 부분은 공장에 맡긴 물건이 당연히 내 마음에 100% 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본 게 제가 심혈을 기울여 정말 100%에 가깝게 만든 것들은 정가에 판매하고 공장에서 왔는데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B급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저와 소비자에게 둘 다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
오프라인부터 반대로 가봐야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간이 걸려도 정말 그 무림 고수처럼, 제야의 고수처럼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인정받는 이연복이 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70% 정도 만족하는 수준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은지, 이건 정말 정답도 없고 성향 따라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정말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연복이라든지 백종원이 됐다면, 그렇게 성공하고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을까? 인생이 생각보다 길잖아요. 평생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루고도 분명히 남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어떤 욕심과 결핍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정말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연복이든 백종원이든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생각했더니, 저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혼자 작업실을 구해서 거기를 정말 나만의 공간으로 소파 하나 두고, 또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 두고, 또 미싱도 종류별로 두고, 그렇게 나의 작업실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성공해서 하고 싶은 게 작업실 만드는 거라니, 거기서 저는 제 성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만든 것들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제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제품에 담아 판매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동안은 난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열더라도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 제품을 소개하고,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뭐든 내 성향이 무엇인지 알고 내 성향에 맞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오늘 하루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도 좀 좋은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사업가가 되고 싶은가? 100%인가? 70%인가? 이런 기준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고민에 한 스푼이라도 좀 덜어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